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병기 치과의 최병기입니다. 오늘 교합과 치주질환의 상관관계와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앤드 엔타이 에이징 이펙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원구 공릉동의 최병기 치과의 최병기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클루전 앤드 페리오돈탈 디지즈 앤드 교합 조정, 그리고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어디셔널 CBK 스프린트 임상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합과 치주질환의 상관관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치아를 발치하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프라그가 우선이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와서 그 프라그보다는 마이크로 스트레스, 교합에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아를 빼게 된다. 그러니까 프라그와 교합만 치료하면 치아는 발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1990년대 들어와서 휴먼 스타디에서 버젯이 2분의 1 환자들은 교합 조정만 시행하고 치주 치료와 교합 조정 동시에 시행하고 나머지 반제로 환자는 치주 치료만 시행했더니 치주 치료와 교합 조정을 동시에 시행한 사람들이 훨씬 포켓 뎁스 리드스에 크더라, 그런 것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다음, 우리 헤럴앤 눈이 보스턴에 있는 치과 의사들인데 이분들이 프리머처 콘택이 있거나 또한 오른쪽으로 워킹할 때 반대편 치아의 7번 치아에 파라탈 커스베 버칼 인클라인이 걸려서 이 밸런싱 인터페어런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프리머처 콘택이나 밸런싱 인터페어런스 있으면은 치아를 닦지 않는 사람보다, 또한 흡연하는 사람보다 2배에서 4배 나쁜 영향을 주더라는 아주 획기적인 논문을 2009년도에 발표하게 돼서 또 도준 선생님도 지금 현재는 교합적으로 치주보다는 프라그보다는 교합이 더 큰 영향을, 발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우리 교합의 개념에서 센트릭 릴레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CR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악을 우리 콘다일 헤드가 프라프한 얼라이먼트 있을 때 우리가 하악을 본인이 한번 해볼까요?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그럴 때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할 때 우리 근육이 템포럴 머슬, 마스터 머슬,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이 세 개의 크로징하는 근육인 수축을 하게 되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만이 콤플리트하게 릴리즈 될 때 이게 센트릭 릴레이션인데요. 이 중심 교합 센트릭 릴레이션이 치아의 건강에도 제일 중요하고 전신 건강에도 핵심에 있다. 그런 개념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이럴 때가 중심위인데 중심 위에서 교합이 될 때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에서 치아가 맞물릴 때 이거를 중심 교합이라 합니다. 중심 교합에서 딱 더 맥시멈 인터캐스페이션 이렇게 할 때 이거를 CO하고 MI의 디스크레펀시가 보통 사람들은 우리 브라이언 밀이나 우리 코드레이라는 선생님이 연구했을 때 2384 케이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CO하고 MI 디스크레펀시 약간은 있다. 그래서 CO하고 MI를 일치시키면은 모든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의 목표는 교합 조정이나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를 이용해서 CO하고 MI를 일치시키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저작권을 보면요. 마세터 머슬은 이 고니알 앵글에서 자이고마틱 아치로 가서 항상 근육은 오리진을 알면 되겠습니다. 마세터 머슬의 오리진은 자이고마틱 아치에 있고요. 템포럴 머슬의 오리진은 템포럴 포사,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서 템포럴 포사로 가는데 이게 항상 오리진을 향해서 근육이 왜곡이 일어나면 오리진을 향해서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은 우리 메디얼 테리고이드 고니얼 앵글에서 스피노이드 본의 메디얼 테리고이드 프레이트로 가는데 메디얼 테리고이드 프레이트를 스피노이드 본을 이게 만약에 교합이 프리머처 콘택이 있으면 이게 근육이 왜곡이 일어나면서 이 오리진을 찌그러뜨리게 됩니다. 또한 이 세 개의 근육은 저 세 개의 근육은 폐구근이고 마지막에 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은 콘다일 헤드에서 스피네이드 본의 레터럴 프레이트로 갑니다. 레터럴 테리고이드 프레이트가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근육은 크로징할 때 작용하고 오직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가 릴리징 되는 이런 것이 건강의 핵심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센트릭 릴레이션이다. 이런 개념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트릭 릴레이션 때는 두개골이 편한 상태,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이 상태에서 생리적으로 세 개의 근육이 템포럴 머슬, 마스터 머슬,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크로징할 때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가 릴리징 되는 이런 것이 센트릭 릴레이션. 이때는 12kg로 최소의 힘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프리머처 콘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한쪽이 높아 또 하나가 오른쪽으로 이를 식사하는데 왼쪽이 7번 파라탈 커스베 버칼 인클라인이 오른쪽으로 밥 먹는데 이 걸리는 분들이 밸런싱 인터페런스라고 하는데 이 밸런싱 인터페런스나 워킹 인터페런스가 있으면요 이거를 무의식에서 항상 치아는 잠자면서 무의식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낮에 밥 먹을 때는 생리적으로 저장할 때는 12kg 최소로 입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무의식에서 저녁에 잘 때 이 프리머처 콘택이 있거나 밸런싱 인터페런스 이거를 무의식에서 꽉 물고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어떤 분들은 3시간 정도를 이를 꽉 물고 이를 갈면서 그때 교합의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의 목표는 CO하고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할 때 이때 중심 교합이가 MI로 멀티플 시뮬테니 콘택이 되는 거. 이 개념에 따라서는 넷솔론지 개념에서는 CO하고 MI를 포인트로 맞추는 게 맞는 일이고 판키만 스콰일러, PMS 학파들은 프리덤을 주는 거, CO하고 MI의 프리덤인 센트릭을 어느 정도 프리덤을 주는 것을 이 도순 같은 경우는 0.2mm 정도를 주겠다. 그런 약간 이 학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CO하고 MI를 일치시킨 거지 1단계는 교합 조정이고 2단계는 저녁에 잘 때 조금 부족한 것은 저는 크레니얼 밸런스 키라는 키 스프린트라는 일종의 CR 스프린트를 껴서 나이트 타임이나 운동할 때 끼워주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악의 편의는 언제 일어나냐? 프리머처 콘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쪽 치아가 높게 씌워주면 그걸 저녁에 잘 때 굉장한 힘을 저녁에 잘 때 그리고 콘다일 헤드가 뒤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서 치아가 갈리고 프리머처 콘택이 되거나 밸런싱 인터페이스면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머슬의 디스오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악의 편의는 프리머처 콘택이 있거나 밸런싱 워킹 인터페런스가 있을 때 치아의 교모가 저녁에 자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클리얼 디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TM 조인트 디스오더를 보면 도순과 마크 파이퍼 선생님은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로 나눴는데 타입 1은 뭐냐면 CR하고 CO하고 MI가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할 때 이 CO가 MI가 일치시킬 때 이때는 모든 병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타입 도순이 말한 마크 파이퍼가 말한 타입 1이고 머슬 디스오더는 CR 프리머처 콘택이 있거나 워킹 밸런싱 인터페런스가 있으면 프리머처 콘택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펑션 프리머처 콘택을 저녁에 잘 때 꽉 물고 파라펑션 크렌칭 브록시즘이 저녁에 잘 때 생기면서 머슬 디스오더가 생긴다. 이 저작권 세 개는 이 템포럴 머슬, 마스터 머슬,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크로닝할 때 작용하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가 콤플리트 릴리즈 되는 게 CR인데 이게 프리머처 콘택이 있거나 밸런싱 워킹 인터페런스가 있으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녁에 꽉 물고 다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머슬 디스오더가 생기는 것을 이것이 머슬 디스오더고 이건 타입 2이고 이럴 때는 교합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머슬 디스오더가 더 진행되다 보면은 디스크가 빠져나옵니다. 이거를 디어레인지먼트 디스오더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이 페인 때문에 CR이 베리피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교합 조정하면 안 되고 좀 더 있다가 이거는 교합 치료한 후에 해야 되고 디제너레이티브 테인지 이건 타입 4인데요. 이런 경우도 이 콘다일 헤드가 마모가 된다든지 계속 프로그레시브한 디스오더가 생길 때는 이런 경우는 교합 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85% 정도 머슬 디스오더일 때는 교합 조정하면 되고, 디어레인지먼트나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있을 때는 일단 교합 치료한 뒤에 그런 다음에 교합 조정 치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커가 말한 세븐 사인, 우리가 사인은 프로그레시브하다. 우리가 2006년도에 베커가 발표하셨는데요. 이 우리가 교합 저녁에 파라 펑션이 있거나 크렌칭이나 있을 때 저녁에 잘 때 꽉 물고 자면서 치아가 교모가 되고 우리가 치핑이 되고 프랙처가 되고 또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생기고 하이퍼 모빌리티가 생기고 연발음이 생기고 또 서비컬 어프렉션이 되고 또 시비하게 본 로스가 생기고 머슬 페인과 TM 조인트 페인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이런 증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 쌓이는 프로그레스 때문에 이거를 없애주는 것이 교합 조정이고,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교합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의 부조화가 왔다. 우리 환자들이 오시면 저는 당신은 이거를 일단은 슬라이트하게 교합 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당신은 교정 치료를 해야겠다. 아니면 보철 치료를 전체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구강외과 수술을 해서 턱관절 자체 구강 상악 양악 수술을 해야겠다. 혹시 이것도 안 될 경우 제 치료의 목표는 CO하고 MI를 일치시키는 것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대체물, 리무벌 어플라이언스, 이걸 저는 나름대로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로 전 세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합 조정이라는 것은, 저는 T스캔을 2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T스캔이라는 장치는 우리 67 마이크론의 그리드 베이스드 센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T스캔을 딱 물면은요, 이 교합력의 타임 앤 포스가 나옵니다. 어디가 먼저 닿고 어떤 포스가 있고, 힘이 많이 나올 때는 빨간색이 되고 힘이 적게 나올 때는 파란색이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는 많이 닿기 때문에 여기는 삭제해도 되겠구나. 근데 교합지라는 것은 이 넓게 찍히면 힘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합지가 조그맣게 찍힐 때가 훨씬 힘이 센 것입니다. 교합지는 굉장히 미스테이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스캔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T스캔에서 CR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포워드 하글,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이때 CR에서 딱 맞물리면 CO, 중심 교합이라는데, CO에서 딱 물었을 때 그걸 오클리얼 타임이라고 합니다. 오클리얼 타임을 0.3초 이내로 줄여주다. 이것이 이 T스캔의 우리 커스텐의 개념이고요. 또 디스쿠전 타임, 우리가 CO 상태에서 옆으로 갈 때 이 밸런싱 사이드에 인터페런스가 있으면요, 이 디스쿠전 타임이 5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한 포스를, 이쪽의 모든 포스를 7번 치아가 받으면서 완전히 치아가 이 캐나인까지 마모가 되면서 이 모토이션이 일어나고 이 본 노수도 이 교합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모처 콘탁트가 COR에서 디스쿠전 타임을 0.4초 이내로 줄여주자. 이것이 이 아이들은 오클리얼 되는 거고, 바이오 EMG 연구에서 이렇게 디스쿠전 타임이 많거나 프리모처 콘텍스트는 템포럴 머슬과 마스터 머슬은 5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1980년대, 90년대 때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커스타인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과거에는 1년에 2번씩 만나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한국에 오셔서 만나 뵙고 우리 병원에도 오시는데, 이분 선생님의 이론은 디스쿠전 타임 리덕션. 디스쿠전 타임, 이게 디스쿠전 타임을 리덕션 하자. 디스쿠전 타임을 0.4초 이내로 리덕션 하자. 디스쿠전 타임 뭡니까? CO 상태에서 옆으로 갈 때 이게 디스쿠전 타임을 0.4초 이내로 줄여주자. 예를 들어서 프리모처 콘택이 있거나 밸런싱 인터페런스가 있으면 디스쿠전 타임이 한 5초, 4초, 5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프로롱드하게 계속 그러면 우리가 되면은 페론탈 리가멘트 콤프레션을 계속 시키면서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에 말초신경에 자극을 두고, 이 센트럴 러버스 영향을 줘서 이 락틱 엑시드, 이게 머슬, 이게 그거를 내가 너무 높구나.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내가 꽉 물고 이거를 머슬을 콘트랙션 시키는, 이 템포럴 머슬과 마스터 머슬이 콘트랙션 시켜서 6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락틱 엑스가 축적되고요. 그래서
디스크로전 타임을 리덕션하자 0.4초 이내로, 오클럴 타임은 0.3초 이내로 디스크로전 타임 리덕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스타인 선생님이 2012년도에 워킹 사이드의 그룹 평선도 이것이 TMD의 가장 큰 원인이더라. 바이오 EMG 연구에서 저도 그래서 워킹 사이드의 그룹 평선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캐나인이 튼튼한 경우는 대부분 이 캐나인 가이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도슨 책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치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TM 조인트, CR, 템포럴 이 안정된 이 턱관절이고, 두 번째는 안티리어 가이던스. 안티리어 가이던스가 있어야 되고요. 안티리어 가이던스가 없으면은 뒤 구치부 모든 치아들이 인터피어런스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리어 가이던스 중요하고, 세 번째는 CO하고 MI가 일치시키는 멀티플한 시뮬테니어스 콘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전치부는 노트인백, 구치부는 한 점으로 찍히고 전치부는 라인이 찍히는 도티믹 라인 도트앤백 라인 프론트 개념이 이 도우슨 책의 마무리, 도우슨 책의 최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교합 조정은 오케슨 선생님은 이 와를 넓히는 거로 생각하셨고, 저와 도우슨 선생님은 커습 팁을 내로잉하는 거, 오크잘 테이블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어진 우리가 교모가 일어났던 치아들을 오크잘 테이블을 이 교합 조정을 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2009년도에 교합학에서 발표할 때 왜 생류를 가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 계셔서, 이 교모됐거나 서비컬 어프렉션이 있던 치아들은 병든입니다. 병든율을 젊었을 때 정도로 리파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습 팁을 내로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도슨의 개념이고 교합 조정의 최고 중요한 이론은 커습 팁을, 오크럴 테이프를 줄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합 조정이라는 것은 이 편향적인 교합 접촉을 제거하는 것은 프리모처 콘택을 없애거나, 밸런싱 인터페런스를 없애는 거, 워킹 인터페런스를 없애는 거, 프리모처 콘택을 앞에서 봤을 때도 모든 면이 똑같이 찍히게 하고, 옆에서 봤을 때도 교합 접촉이 똑같이 찍히게 하는 것이 교합 조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오클잘 테이블을 내로잉하는 것이다. 오클잘 테이블 내로잉을 하려면은 이 인클라인 플레인에서 찍힌 것들은 좀 삭제를 한다. 그리고 오클잘 테이블을 줄여주고, 거기에서 이 스템 커습은 손대지 않고 와를 좀 넓혀준다. 중심 교합에서 먼저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균형측 교합, 이 디스크로전 타임 리덕션, 오른쪽으로 식사할 때 왼쪽에 7번 치아에 파라탈 커습이 걸리면은 이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측 워킹 사이드에 저는 그룹 펑션, 워킹 사이드 그룹 펑션도 없애주고 워킹 사이드에 인터페런스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K9이 건강하지 않는 경우만 제외하고요. 우리가 전방, 그런 다음에 전방유도 교합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 같은 경우는 T스캔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파란 점으로는 센트릭을 찍고, 이 빨간 점으로는 워킹 에센트릭 무브먼트를 시켜서, 센트릭 무브먼트에서는 저는 T스캔을 이용해서 어디가 먼저 닿고 어디가 늦게 닿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삭제를 해야겠다. 타임 앤 포스가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에센트릭하고 측방 운동하고, 그런 다음에 이 자세를 좀 바꾸어서 또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희대 강의한 거, 또 우리 환자 중에 오희경 아나운서, KBS 임흥순 해설위원, 우리 황영조 선수. 그래서 오클잘 스프린트 테라피는 이 파라펑셔널 포스, 브럭시즘, 크렌칭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모든 치료의 아텐 사이언스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클랄 포스는 페로돈탈 디지즈의 프로그레시브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모든 환자들은 페리오진화를 가진 환자들은 오클루전이 평가가 돼야 되고, 또 리무벌 오클랄 어프런스, 제 나름대로는 혹시 완벽한 교합을 CO하고 MI를 일치시킬 수 없을 때는, 이런 경우는 리무벌 오클랄 어프런스, 저 나름대로는 크레니얼 밸런싱 키로 저녁에 잘 때 항상 이는 나이트 타임에 망가지기 때문에
나이트 타임에 CO하고 MI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개념의 그 스프린트를 일종의 CR 스프린트를 저는 끼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오큘랄 콘택은 페리오돈탈 유지 프로그램, 저는 매번 스케일링하려고 왔을 때 환자들한테 스케일링만 하면은 한 40% 정도 치료했다 하고 조금만 마이너한 오큘라 어저스트먼트를 해야 완벽한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2014년도에 우리 한 챕터를 우리 연수대학교 심준성 학장님하고 같이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2015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열렸는데 제18회 이 세계 보철학회에서 우리 박동수 그때 당시 미팔권장님, 지우정 소령님, 우리 허성주 교수님, 권국록 교수님 도움으로 세계 보철학회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신 건강에 대해서 과연 치과가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우리 제가 보면 한의과 선생님들이 이 치과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해서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교합학회 임원을 20년 하면서 그런 내용들 접하고 제가 교합학회 일을 쭉 하고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외래 교수로서 한번 이걸 연구해 보겠다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5년도에 제가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두개골 균형 교합을 시키는 것이 스프린트에서 일종의 CR 스프린트를 끼웠을 때 엔타이 에이징 이펙트, 그때 당시에는 제가 1000케이스 정도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한 4000케이스 이상 되는 개념을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닉 말 오클련이 있으면요. 크로닉 말 오클련의 말은 뭐냐면 먼저 치아가 높든지 아니면 치아가 높다는 말은 슬라이딩 센트릭이 있다는 말이고 또 밸런싱 인터페러스 오른쪽으로 식사하는데 왼쪽이 걸려 밸런싱 인터페러스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마스티케이토리 머슬 이 저작근이 12kg에서 생리적일 때 12kg인데 74에서 100kg 정도 6배에서 10배 정도의 힘을 많이 저녁에 잘 때 받으면서 마스티케이토리 머슬이 디스토션이 되고 이러면서 TM 조인트 디스토션 이러면서 턱관절에 이 머슬 디소 생기고 디스로케이션 되고 디제너레이티브 생기고 이러면서 이 두개골은 우리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선학들의 연구에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두개골이 통뼈로 돼가지고 22개뼈로 돼 있는데 슈처라는 걸 돼 있지만 슈처가 성인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저나 워싱턴 대학에서 2000년도 연습했는데 연구하셨는데 슈처가 좀 움직인다. 또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마이크 스미스 같은 제러럴드 H 스미스 같은 분들은 이 슈처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하에서 조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니얼 본이 우리가 CM 조인트 디스토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템포럴 본, 프론탈 본, 파리에탈 본, 옥시피탈 본 이런 것들이 이 머슬이 콘트랙션 되면서 이게 근육은 이 오리진을 향해서 간다. 템포럴 머슬을 이게 템포럴 포사로 여기 코로널 프로세스 찌그러들고 이 마스터 머슬은 고니알 아치에서 자이고마틱 아치로 찌그러지면서 이 근육이 이 두개골이 찌그러질 수 있다. 슈처를 제밍이래. 두개골 슈처는요 245 마이크론에서 285 마이크론인데 이 슈처가 제밍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근육이 왜곡이 일어나면서 두개골이 약간의 미세한 이 슈처를 제밍이 템포럴 본이 이 움직임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크레니얼 본 픽세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제이가 1979년도에 이분이 이 로테인 순수한 조금 벌 때는 이 턱관절 이게 TM 조인트에서 이 회전이 일어나지만 옆으로 갈거나 많이 크게 벌 때는 C1, C2 아틀라스와 C1을 아틀라스로 하고요. C2를 엑시스로 하는데 C1, C2의 중심에 오돈토이스 포스가 있는데 여기에 댄스라는 여기가 중심축이 되더라. 그래서 한쪽으로 먹거나 이게 틀어지면은 교합이 높으면은 이게 같이 틀어진다. 그래서 구제이가 커드런 띠어를 발표해서 이게 치아의 맞물림에 의해서 척추가 두 번째 경주가 틀어진다. 또 이거를 하면서 이 라벳이라는 선생님이 뭐를 발표했냐면요.
이 엑시스가 틀어지면은 두 번째 경추가 한쪽으로 먹든지 뭐 자세가 안 좋아 틀어진다든지 그러면은 같이 아틀라스가 1번 경추가 틀어지면 도미노로 척추가 무너진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척추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서 척추의 균형이 깨지면 어쩌면 우리 인체는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뇌 척수액, 두 번째 호르몬, 세 번째 신경. 뇌 척수액은요, 우리가 인체가 이 스컬을 회부하다 보면 그 속에는 뇌하고 척수가 들어있는데요. 거긴 두라메타라는 막이 있고 그 밑에 아라크로이라는 막이 있고 그 밑에 진짜 뇌 피아메타가 있는데 여기를 서브 아라크로이 스페이스라는 데 뇌 척수액이요. 이게 흐릅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한쪽으로만 계속 먹다 보면 듀랄 토크라는 게 일어나서 이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 척수액은 뇌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이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운반하기도 하고 뇌를 보호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기능이 우리 저자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호르몬은 우리 스피노이드 본의 중간 부위에 셀라토시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하이포탈라무스, 거기 밑에 피투이터리 글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호르몬이 45개에서 50개 정도 알려졌는데요. 피투이터리 글랜드가 이 뇌가 조금 찌그러진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버티컬리 낮아지면서 찌그러지면서 이 피투이터리 글랜드에 영향을 주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 우리가 스프린트를 낀다든지 보철 치료에서 치아를 딱 만들어주면 얼굴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아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신경계. 우리가 신경계는 뇌하고 척수하고 중추신경이 있고요. 말초신경은 뇌신경이 12개, 척추신경이 31개로 되어 있는데 이 신경들이 여기에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교합이 틀어지면서 포라멘 마그넘이 찌그러지면서 이게 주굴라 포라멘이 찌그러지면 주굴라 포라멘에는 9번, 10번, 11번 신경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신경은 미주신경입니다.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모든 몸의 심장, 허파, 위, 이 장, 모든 장기를 영향을 주는 이 부교감 신경영향을 90, 11번 이 신경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이러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교합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는 이거를 발표하게 된 것이 스프린트를 끼웠더니 너무나 많은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개선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레니얼 모습, 우리 두개골이 우리가 템포랄 본이 인체의 제일 중심축이 템포랄 본입니다. 템포랄 본을 찌그러뜨리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템포랄 머슬과 우리 마스터 머슬. 그 우리 호흡할 때마다 템포랄 본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대체의학이라고 하면은 크레니얼 세크럴 테라피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약간 이 수처에서 245 마이크론의 이 수처가 약간 움직인다고 보고 또 서양의학 보는 분들은 안 움직인다고 보고 근데 요즘에 워싱턴 대학이 2000년에 연구했을 때 수처가 머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2000년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피탈본도 프렉션 익스텐전, 크레니얼 모션이 조금 있어서 이런 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오클루전이다. 오클루전이 틀어지면서 TM 조인트가 틀어지고 엑시스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치과의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과 선생님들이 한의과 선생님들이나 정형과 선생님들이 이 치과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생각해서 저는 계속적인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레니얼 레스피토리 인덱스 우리가 두개골을 만져보면 이거는 크레니오 세클 테라피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한 파트로서 치료의 한 파트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이 이게 흐르는 뇌척수액이요. 하루에 600cc가 생기는데 4시간, 6시간마다 150cc씩 컴플리트하게 생겼다 없어지는데요. 이것을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흐름에 이 두개골이 이렇게 만져보면 호흡하고 상관없이 크레니얼 리드믹 임펄스가 있습니다. 우리 신경외과 제가
우리 사위한테 물어보면,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두개골 리드믹 임펄스를 우리가 채취도 하고 이걸로 치매도 어느 정도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 크레니얼 리드믹 임펄스가 조금 모든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크레니얼 리드믹 임펄스를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TM 조인트가 디스펑션이 있거나 또 템포럴 파리에탈 슈처, 옥시피톨 템포럴 슈처가 슈처를 제밍이 일어나서 이 템포럴 본의 움직임이 영향을 약간 노킹이 일어나서 이런 크레니얼 리드믹 레스피레이터리 인덱스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레브럴 스파이럴 플루이드, 뇌 척수액이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일부는 상방으로 가고 일부는 하방으로 가서 뇌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호르몬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뇌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무슨 영향을 듀랄 토크에 의해서 TM 조인트가 틀어지면서 이런 것이 TM 듀랄 메타는요, 이 큰 인체에서 뇌하고 이렇게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인데 C1, C2, C3에 딱 듀랄 메타가 붙어 있고 세이크롬에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르는데 C1, C2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뭡니까? 교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레브럴 스파이널 플루이드의 흐름도 우리 교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크레니얼 모션도 두개골 이건 너무 확대된 거고요. 이 미세하게 245 마이크론 정도, 이것은 생각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레니오 세크럴 테라피를 하는 분들은 많이 움직인다 생각하고,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또 이거는 이 슈처는 유년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는 개념인데, 또 이런 것들은 생각의 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워싱턴 대학에서 2000년도에 이 템포럴 머슬로 인해서 이 슈처가 좀 움직인다, 반응을 한다,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각 이 크로징 할 때, 하악을 크로징 할 때 이 슈처는 약간의 스트레인이 있다. 이게 저도 그래서 슈처는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스왈로잉인데요. 스왈로잉은 낮에는 1분에 2번씩 침을 삼킵니다. 근데 저녁에 잘 때 무의식에서 1분에 1번씩 침을 삼키는데, 우리가 이 머슬이 아까 말했던 프리머처 콘택이 있거나 이쪽으로 밥 먹을 때 왼쪽에 밸런싱 인터페런스 있거나 워킹 인터페런스가 있으면은 이걸 본인이 저녁에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파라펑션식의 크렌칭, 브록시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아까도 말씀드린 프리머처 콘택이 있거나 밸런싱 인터페런스면 이 템포럴 머슬이나 마스터 머슬이나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 이런 머슬들이 6배에서 10배 정도 오리진을 향해서 근육을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크레니얼 본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크레니얼 본은 싹 밑에 있는 듀라메타에 영향을 줘서 센트럴 또 영향을 줘가지고 뇌 척수의 흐름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호르몬과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템포럴 본, 여기에 템포럴 본은 크레니움 두개골의 핵심 본이다. 22개 뼈 중에서 템포럴 본은 템포럴 머슬과 마스터 머슬 사이에 존재하고, 옥시피탈 본과 스페네드 본 사이에 존재하고, 템포럴 본이 디스토션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말오클루전, 프리머처 콘택이나 워킹 밸런싱 인터페런스, 이것이 있으면서 템포럴 본이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오리진을 향해서, 근육은 오리진을 향해서 간다. 뼈는 근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뼈는 근육 생긴 대로 갑니다. 이 아까 말한 오클루전 프리머처 콘택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템포럴 본은, 또 우리 인체는요 6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00개 근육이 우리가 두 번째 경추 엑시스예요. 양쪽에 68개, 136개의 근육이 직간접적으로 두 번째 경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엑시스를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오클루전이다. 그래서 우리 템포럴 본이 디스토션이 된다. 템포럴 본이 디스토션이 되는 것은, 템포럴 본을 찌그러뜨리는 건 뭡니까? 프리머처 콘택, 밸런싱, 워킹 인터페런스. 템포럴 본이 찌그러지면요 일리움도 같이 찌그러집니다. 인체가 600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파시아라고 해서 근막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템포럴 본이 찌그러지면 일리움이 찌그러지고, 우리 이 스페네이드 본이 찌그러지면 코식스가 찌그러지고, 옥시피탈 본이 찌그러지면 세이크룸이 찌그러지고, 이것은 다 연결이 돼. 이것은 정설입니다. 이것은 이 신경외과 선생님들 다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를, 우리 모든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자세고, 그 다음에 오쿠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기천문이라는 전통 무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여 년 동안 배웠는데 1시간 동안 벌 받는 운동입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고 기마 자세를 취하고, 이 운동이 뭐냐면 허리 펴기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머라는 선생님이 1900년 사람인데, 이분이 스파이니 코렉트 할 때 innate intelligence, 면역 시스템이 액트하더라. 저는 인생에서 그 운동, 기천문이라는 운동 배운 걸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척추를 기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척추는 자기 스스로 혼자 근육의 힘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냈고, 틴버젠이라는 선생님은 독일 분인데요. 1973년도에 모든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을 알렉산더 노멀라이제이션, 자세만 좋게 했더니 모든 소마틱, 사이킥 일스가 좋아진 것을 발표해서 이 선생님이 이걸 논문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정상적인 위치, 항상 이 머리는 똑바른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고, 그런데 이건 똑바른 위치에 있을 때는 모든과 뇌척수액과 이 호르몬과 신경의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고개만 숙여도요, 이 머리가 6kg 정도 되는데 이 두개골이 20kg 정도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척추가, 이 흉추가 뒤로 더 가고 요추가 더 앞으로 나오고 어깨도 찌그러지고, 이게 그러면서 이 X가 틀어지는데, X를 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치아의 교합이다. 한쪽으로 먹거나 한쪽으로 먹으면요, 한쪽으로만 계속 씹으면 질환의 시작입니다. 비대칭은 질환의 시작이다. 이게 틀어지면서 펠비스는 같이 틀어지고 어깨 높이는 틀어지고 다리도 틀어집니다. 이러면서 모든 불균형이 시작되면 바른 척추 자세, 우리 교합, 호흡,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먹게 되면 이 두 번째 경추가 틀어진 거, 이것은 구체의 쿼드런트 티어리, 이것은 정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도 짧아지고 모든 근육이 틀어진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CO하고 MI를 일치시키는 그런 개념들을 교합 조정과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조금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치과 의사니까, 우리 치과 의사도 굉장히 구강과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말초신경이 있는데, 중추신경계가 뇌하고 척수하고 이것을 뇌하고 척수라는 중추, 이게 뇌가 신경입니다. 이걸 이 중추신경이라 하고, 말초신경에는요, 이 뇌 속에 있는 말초신경이 따로 있는데, 이건 12개가 신경이 있고요. 이게 척추신경에는 31개의 척추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말초신경이 있고, 또한 말초신경에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뇌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신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울 때는, 내가 흥분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된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뭐냐면 flight and fight. 이럴 때는 어디에서 작용되냐면요, T1, 우리 이 흉추 T1에서 L2까지 이 척추에 있는 척수신경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척수신경이 휘어 있으면 이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교감신경은요, 다이제스티브 앤 레스트, 이게 우리가 소화를 시키거나 이게 안정됐을 때, 이때 면역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은요, 3번 신경, 뇌신경 중에 오클로모터 너브, 7번 페이셜 너브, 9번 구로소파린지얼, 10번 베이구스 너브, 그리고 S2, S3, S4가 이게 부교감신경인데요. 다이제스티브 앤 레스트가 되는 것은 부교감신경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글라 포럼에서 나오는 미주신경, 이게 베이구스 너브인데요. 베이구스 너브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심장, 허파, 위장, 이 대장, 소장 전부 다 관여하는 게 미주신경인데, 이 주글라 포라멘은요, 포라멘 마그넘
C1, C2가 틀어지면서 이게 교합이 틀어지면서 이 주구나 포라멘은 옥시피탈 본과 템포럴 본 사이에 있습니다. 템포럴 본이 찌그러지면서 주구나 포라멘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주신경 영향을 줘서 이게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개념들을 제가 여러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도 여기 이 템포럴 머슬 TM 조인트 영향을 주는 뇌신경은 9개, 12개 뇌신경 중에 9개. 1번 올팩트리, 옵틱, 하이포그로살 러브, 12번 신경 외에는 9개의 뇌신경이 TM 조인트 교합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되고요. 그래서 모든 척추에는 여기 연관되어 있는 T1부터 L2까지는 교감신경, 또 3790 뇌신경하고 우리 S2, S3, A4, S4는 부교감신경. 우리 한스 쉘리라고 우리 유명한 스트레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뇌 척수액, 뇌를 스컬을 해보다 보면 스컬 밑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두라메타라는 막이 있고 그 밑에는 아라쿠라는 막이 있고 그 밑에 피아메타에서 뇌하고 척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흐른 아까 말씀드린 뇌 척수액,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뇌를 보호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호르몬을 이동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없애기도 하고 뇌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이런 뇌 척수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호르몬은 하이포탈라무스, 우리 하이포탈라무스 어디에 있습니까? 스피노이드 본의 중간 부위에 있는데 하이포탈라무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교합이 찌그러지면서 이 피튜이터리 글랜드가 찌그러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완벽하게 규명하는 어렵지만 이 피튜이터리 글랜드에서 호르몬의 95% 정도를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컨트롤한다. 그래서 버티칼을 올려주면 피튜이터리 글랜드가 조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또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폰도 선생님은 이 DDS, 덴탈 디스트레스 신드롬을 발표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아까 말한 한스 셜리, 그 헝가리의 그 내분비학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 스트레스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 세미나에서 이 DDS 폰더 이 선생님께서 한 챕터를 그 책을 썼고 그러면서 DDS 이 치과의 맞물림, 이 TM 조인트가 틀어지면서 신경계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덴탈 디스트레스 신드롬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치료법에서 템플레이트라는 치료에서 비가약적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저는 치료법을 이게 생리학적으로 이건 맞는 이론인 것 같은데 치료법에서는 저는 교합 조정과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 조인트가 틀어지면은 TM 조인트는 우리 이 엑시스 오브 로테이션은 콘다일 헤드에 있고 좀 크게 벌리거나 트랜슬레이션 옆으로 갈 때는 오돈토이드 프레스가 중심축이 되더라. 이건 굿제이의 코드론트 티얼 이분이 1979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거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24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또 코식스하고 세이크론까지 포함하면 26개고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인데 두 번째 경추, 그야말로 엑시스, 이 엑시스를 틀어드린 것은 뭐냐? 이걸 틀어드린 것은 이 구체의 쿼드런트에서 말했듯이 구체 이것은 그걸 이 한쪽이 높으면 엑시스가 틀어진다. 그러면서 엑시스가 틀어지면 바로 아트라스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도미노로 모든 척추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포라멘 마그눔이 찌그러지고 그러면서 주굴라 포라멘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교합이 틀어지면서 우리 크레니얼 수철 픽세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호르몬과 신경의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요. 이게 모든 척추가 휘었다고 해서 모든 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 피지올라직 어댑티브 레인지 모든 사람마다 저항력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걸 이겨낼 수도 있고 보상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C1, C2 서비컬 버테브레가 이게 교합이 낮아지고 찌그러지면 C1, C2가 이게 딱 찌그러져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경외과에서도 이 경추성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건 신경외과 선생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치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버티칼로 올렸어. 이걸 스프린트를 껴.
버티컬 올렸더니 이게 두 번 목의 근육이 이완이 된다. 이게 시완시토가 이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두통이 많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런 이 내용들에서 이 스프린트 기능이 많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책은 크레니얼 덴탈 세크랄 콤플렉스라고 1984년도에 제럴드 H. 이 스미스라고 이 미국 치과 의사 선생님이 쓴 건데요. 이 스프린트나 교합을 올렸더니 TM 조인트 스페이스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뉴컬 머슬 경추의 경축의 릴리즈 돼서 또한 그다음에 크레니얼 본의 모션이 안정화되고 또한 오클리어 인터페어스가 없어지고 또 템퍼럴 본과 스페니얼 본의 임밸런스가 제거돼서 모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척추 자세, 두 번째는 교합 질환이 있는 분들, 백화가 말한 세븐 사인이 있는 분들은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1차적으로는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그걸 저녁에 잘 때 혹시 운동할 때는 이 나이트 가드식의 CR 스프린트는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끼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 부테이코가 연구하셨는데 우크라이나 분인데 그 선생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 호흡하다가 이게 너무나 나쁜 영향을 받는다. 코로 숨을 쉬자.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들한테 코로 숨을 쉬게 그 테이프를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스프린트 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거고 이게 내 모든 걸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잘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는 인바이러먼트. 운동하고 잘 먹고 이런 것들을 5 컴포넌트 시스템 헬스로 우리 모든 환자를 저는 치아만 보는 게 아니고 환자 자세 또 복식호흡 전부 다 교합에 관한 이론들 모든 것들을 강의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레터럴 센트릭 릴레이션은 포워드 하글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했을 때 이게 콘다일이 프라판 얼라이먼트 있고 그 다음에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가 콤플리트하게 릴리즈 되는 것이 CR인데 중심교합 CR인데 중심인데 이것이 치과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전신 건강에도 핵심에 있다. 이걸 어떻게 CO를 MI하고 일치시키냐. 이걸 1차적으로는 T스캐너에서 오클리어 타임 CO에서 MI로 가는 오클리어 타임 0.3초 이내로 디스크루전 타임을 0.4초 이내로 하고 나이트 타임은 교합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CO하고 MI를 완벽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나이트 타임을 해결해야겠다. 그럴 경우는 제가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일종의 CR 스프린트로 이거를 끼워서 CO하고 MI를 완벽하게 일치시킨 다음 그 다음에 끼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모든 페리오 환자들 저는 모든 페리오 환자들은 잇몸 수술한 다음에 꼭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교합력을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좋은 결과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들은 페리오 환자들은 끼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레터럴 캐리보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을 콤플리트 릴리징 시키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이 틀려집니다. 이게 수면도 저녁에 1분에 한 번씩 소알로잉 하면서 너무나 많은 포스를 받는데 이것이 12kg로 최소限받게 돼서 어떤 분들은 꿈을 안 꾼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CBK 스프린트를 끼워줬더니 면역 시스템이 이게 아까도 말한 CNC2의 그 머슬이 노멀 얼라이먼트 되고 트랙션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크레니얼 슈처럴 픽세이션이 제거되고 그리고 크레니얼 리드믹 임펄스 이런 호르몬과 신경결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이걸 저희들이 이래서 저는 비염이 없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명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기운이 세진 것 같다. 그래서 허리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크레니얼 밸런스 키 이펙트로 제가 세계 보철학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페이셜 어시메트리 이게 두개골이 찌그러면 근육이 한쪽으로 왜곡이 되면서 페이셜 어시메트리라는 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형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그 비대칭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탈 스트립 바이트라고 그래서 이게 0.5mm 두께 이걸 넣어서 메탈 스트립 바이트를 만들어서 이걸 특허를 받았고요. 이런 개념들로 해서 CBK 스프린트로 우리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합 부분에 대해서 참 좀 상을 많이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 CBK 스프린트는 한 번의 조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서너 번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호슈 타입 오클 페이퍼로 이걸로 일단 1차적으로 80 마이크로 오클 테이프로 이걸로 오클루전 페이퍼로 이걸로 해서 우리 교합 조정 1차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에큐필름으로 조절하고 최종적으로는 심스탁으로 마무리하는데요.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 않고 또 TM 조인트가 디스크가 조금 변화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서 매번 올 때만 한 3번 정도의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되면 CO하고 MI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에 하지 마시, 한 번에 되기는 어렵고요. 계속적인 노력으로 CO하고 MI를 완벽하게 일치시키게 그리고 3개월마다 치열이 변하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편해지면 어떤 분들은 낮에도 끼우고 저녁에 잘 때도 끼우고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임뮨 시스템의 키는 우리 업라이트 스파이널 포지션, 바른 척추 자세, 또 교합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를 저녁에 잘 때 끼워주고 또한 복식 호흡, 또한 마인드 컨트롤, 인바이러먼트, 영양과 운동 이런 걸로 해서 5가지 5 컴포넌트 시스템 헬스로 모든 건강을 우리 환자들을 우리 치과 의사가 치과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세도 고쳐주고 여러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CBK 스프린트는 제가 어떤 대학에 강의를 갔더니 왜 CBK로 했냐 그래서 이건 스프린트로 가지고 해서 이거는 다른 두께 1.5mm 두께로 특화시켰고요. 여기에는 CBK 스프린트 만들기 전에 T스캔에서 교합 조정을 시행했고 또한 완벽하게 CBK 스프린트에서도 CO하고 MI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교합의 개념을 집어넣고 또한 전신 건강의 개념, 우리가 바른 척추 자세, 복식 호흡, 또한 마인드 컨트롤, 인바이러먼트 이런 모든 개념들을 넣어서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끼웠을 때 아까 말한 이 TM 조인트 디스크가 안정화되고 크레니얼 픽세이션이 풀어지고 호르몬과 뇌 척수의 흐름이 좋아지고 또한 이런 걸로 인해서 호르몬과 신경 밸런스가 맞아져서 비염이나 이명이나 없어지는 이런 개념들을 크레니얼 밸런스 키 이펙트로 저 나름대로 규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습니다. 혹시 CO하고 MI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혹시 제대로 맞지 않는 거를 그냥 끼웠을 때는 그건 100% 사이드가 이펙트가 있지만 완벽하게 맞추는 노력에서는 거의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요. 이 환자분은 20분 됐는데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또 치아는 예쁘게 됐지만 약간의 맞물림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요. 교합 조정은 1차적으로 CO 상태에서는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에서는 이 CO 상태에서 먼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오클럴 타임은 CO 상태에서 0.3초 이내로 디스쿠전 타임은 이 오른쪽으로 갈 때 이 디스쿠전 타임을 0.4초 이내로 왼쪽도 0.4초 이내로 이렇게 조절해 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조절한 교합 조정을 시행한 다음에 이 스프린트를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로 또 한 번 완벽하게 CO하고 MI를 일치시키고 이분은 항상 저녁에 잘 때 끼우고 운동할 때도 끼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이 선생님도 이 만모가 굉장히 심한데요. 만모가 심한데 젊은 나이인데 임플란트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분들도 이 페리오 프라그의 문제 아니면 오클루전 문제는 T스캔 찍어서 CO 오클럴 타임을 0.3초 이내로 디스쿠전 타임은 0.4초 이내로 해주고 나이트 타임에는 우리가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를 껴서 이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릴 콤프리트 릴리즈에서
최소의 힘으로 피지컬 오클루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오셨는데요. 교정치료를 받았고 교정치료 받았는데 조금 뭔가 불편해 교정치료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교정치료 후에 교합을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조금 교합이 맞지 않아 약간 불편했던 걸 제가 이 크레니얼 밸런스 이 T스캔 찍어서 완벽한 교합 조정을 해줬고요. 이분은 조금 이제 불안해서 상하게는 홀리타입 리테인을 끼고 하하게는 우리가 CBK 스프린트 끼워서 이런 교정 치료한 분한테도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많은 치아를 임플란트 하셨는데 임플란트 하신 환자들이 이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전부 프라그와 이 오클루전 포스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이 T스캔과 1차적 교합 조정하고 저녁에 잘 때 나이트 타임에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CO하고 MR을 일치시켜서 생리적인 교합으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를 했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미국에서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박지현 교수님 모시고 우리 건국로 전 보철학 회장님 또 구균화 교수님 전 교정학 회장님 제가 같이 조금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CBK 스프린트 전신 건강을 지키자는 내용을 우리가 영문판으로 지금 내는데 우리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특히 박재현 교수님하고 우리 병원에 계신 최영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바른 척추 자세, 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교합이 안 좋은 분들은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끼게 하고 있고 또한 복식호흡 그러면서 부테이코 메소드로 해서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또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인바이러먼트 그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치과 환자들한테는 항상 그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건강을 책임지는 전신 건강 같이 우리 치과가 전신 건강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이런 개념들, 전신 건강의 개념들 더 연구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고 또 새로운 개념들,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같이 노력하고 또한 우리 치과계도 우리 더 훨씬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